는요, 건강은 신체 밸런스를 통해서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 공유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요,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척추의 구조는 목뼈라고 하는 경추가 7개가 있고요. 그다음 등뼈가 12개를 가지고 있고 허리뼈, 요추라고 하는 게 5개가 있고 꼬리뼈인 천추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면 공유 안 되고 그런데 있습니다. 네?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어요. 화면 공유. 화면 공유되고 있습니까? 네, 네, 이렇게 척추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우리 총 척추의 뼈의 구조들이 이렇게 일렬로 세워져 있는데요. 인체가 왜 이렇게 척추가 일자로 세워져 있어도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한쪽은 목뼈는 들어가 있고 등뼈는 나와 있고 허리 요추는 다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올록볼록의 망곡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척추에 굽이가 져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각도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인체를 체중 분산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먼저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인체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구부리고 C자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볼록면을 가지고 있는 머리 2개골, 그다음 흉추, 엉덩이, 그다음 종아리, 발 종골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볼록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차 망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목에 힘을 가눌기를 시작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저항하면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인체 척추뼈에 이렇게 오목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오목면이 생긴 부분들을 우리가 2차의 망곡이라고 해서 우리 인체가 올록면과 볼록면이 있으면서 망곡이라는 것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 척추를 가지고 체형이 왜 그러면은 한쪽으로 쏠리면 되지 않을까? 왜 체형 교정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체형 교정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사람의 몸이 참 신기하게도 사람마다의 모든 사람들의 루틴이 어떻게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평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작은 나의 생활 패턴이나 습관들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통증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의 틀어짐이 더 많이 틀어지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 체형의 불균형은 전후 또 좌우 이렇게 봤을 때에 균형을 잡아야 되기 위해서 곧 척추와 골반은 휘어지거나 삐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근골격계의 변형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한 통증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통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몸이 틀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통증으로 아프지는 않아. 하지만 미용적으로 봤을 때에 아름다움을 봤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한쪽이 틀어져 있는 상태로 다닌다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미용적인 부분 또한 예방 치료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그 외에 만성 피로가 생긴다거나 또는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그다음 또 이런 체형들의 정체 때문에 체중이 과체중으로 비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이런 여러 가지의 체형적인 외모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병원들을 찾기도 하는데요. 또한 이 인체라는 게 여러 가지의 전반적인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 근골격계의 균형은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력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바르지 못한 상태가 되면 근육과 근막은 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 체계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통증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자세의 불균형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마스터님, 그래서 네, 페이지가 한 페이지 표지만 보이고 있는데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페이지가 아니요 지금 넘기지를 않았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인체의 원활한 그 순환 체계를 위해서 이 오장육부도 각각의 제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체의 중력 중심선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인체는요, 이 항상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체는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는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혈당을 조절한다거나 체온을 조절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정상 범위 내에서는 인체가 여러 가지의 그 컨디션을 조절하고 이런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상황에도 놓일 때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항상성인데요. 이렇게 우리 현대의 그 인체의 황금 비율,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이 황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력의 중심선에 인체가 반듯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대칭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세를 조절하는 감각 기관들도 균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조절이 가능하고 이런 항상성 범위 내에서는 우리 인체의 뼈나 근육이나 이런 자세들도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잠깐 이렇게 나쁜 자세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체형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까 말씀드린 항상성이 이 범위 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해서 외상을 입었거나 또는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하는 직업을 가졌다거나 또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패턴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 항상성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 보상이라는 체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좌측 사진에 이제 발의 아치가 먼저 이렇게 무너진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발 아치가 먼저 무너지게 되면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안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또 왼쪽 골반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또 이 골반이 내려간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척추가 이렇게 또 몸이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 또 이것을 또 보상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어깨가 내려오는 이렇게 도미노처럼 지그재그로 보상이라는 패턴으로 가게 되는데 이 보상하는 그 부위는 인체의
어느 곳이든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또 그 보상 범위가 틀려지기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중력 중심선에 몸이 반듯하게 있어야 되느냐, 이런 그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골절이 생기거나 넘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체는 더 큰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상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틀어지고 보상된 부위들 중에서는 제일 약하고 또 제일 이런 연약한 부분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되고 나는 통증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일단은 아까 이런 중력 중심 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 몸의 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부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중심선에 맞추고 체형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그 체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중력 중심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되고, 또 이렇게 중력 중심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은 자동적으로 자가 회복력이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체가 스스로 체형을 교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 중심에 내 신체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원인은 같지만 틀어지는 형태는 또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틀어지는 형태가 같다 할지라도 또 틀어지는 이유들이 또 여러 가지로 또 다양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틀어지는 부분들은 한 6가지 종류의 우리가 인체의 불균형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는 얼굴이 안면 비대칭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 턱관절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일자목이 된다거나 또는 앞으로 거북목이 된다거나 또는 척추가 틀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골반의 불균형 때문에 몸의 체형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또는 그 골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다리가 O자 다리냐 X자 다리로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의 패턴들 때문에 체형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체형 불균형의 원인들을 보면 금방 말씀드렸던 시각 수용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의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전정기관, 그다음 하악 수용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그 턱관절 때문에 뭐 딱딱한 거를 씹었다거나 또 이를 간다거나 코골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관절 수영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떠한 패턴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피부 수영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화상을 입어서 피부 자체가 화상 상처 때문에 수축되어서 어쩔 수 없이 팔을 구부릴 수밖에 없어서 체형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부분들, 그 다음 족부 수영기 같은 경우에는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서 평발이 되면서 무릎의 각도가 틀어지고 또 이것은 고관절을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족부 수용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불균형이 만들어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몸들이 틀어지는 부분들이고, 이 시각 수용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경추뼈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척추가 틀어지고 하향으로 내려오는 그런 틀어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이 하향 패턴이 턱관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턱관절 같은 경우에는 경추, 목뼈가 틀어지면서 전체적인
척추가 틀어지고 체형의 불균형이 온다는 내용이고요. 밑에 발의 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족부 불균형 때문에 나중에는 무릎의 관절, 그다음 고관절에, 그다음 골반의 변형 이렇게 해서 체형의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슬리밍고 스테이션이나 각 슬리밍고의 카페 같은 경우에서 저 오시면은 먼저 우리가 체형을 측정해주는 엑스바디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엑스바디 기장비 같은 경우에는 근골격을 검진하고 검증하는 그런 기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바디는 자동 인식을 해서 근골격계의 통증 양상이나 이런 원인들을 시스템적으로 우리 3D 체형을 진단해 주고요. 체형을 분석해 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척추 관절의 기능 검사도 가능하고 또한 동적 자세라든지 이런 근골격계에 있어서 종합 검진이 가능한 기장비인데요. 이것이 우리 슬리밍고 각 스테이션과 카페에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몸의 그 근골격계의 질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수치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그걸 검토를 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 그 마스터님들이 또는 측정 분석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측정 결과에 맞게끔 솔루션으로 맞춤형의 그 운동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 또한 저희 입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교정을 시켜주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적인 제약도 없이 저희가 있기만 했을 때에도 바른 자세를 만들어줘서 자세를 교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S바디 이 기장비는요, 지금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또한 그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데에서도 근골격계의 질환 예방 차원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차별화된 기장비입니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 들어가 있는 기장비들이 저희 슬리밍고에 다 내장되어 있어서 이 기장비로 저희가 측정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교정을 다 가능하다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있는 바른 자세로 틀어져 있는 아까 체형의 부분들을 교정을 하게 되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임상적인 부분들 체형은 반듯하게 나타나고 또한 얼굴의 성형뿐만 아니라 바디의 윤곽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한 거기에 따라오는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통증 양상까지도 개선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입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체형의 변화가 얼마만큼 체형의 그 변화가 있었는지 임상 사례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슬리밍고에서 많이 보셨던 부분들이실 거예요. 이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3주 만에 이렇게 체형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체형의 불균형을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체형이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몸 전체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젊으셨을 때에 사고로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이거 뭐 며칠 입었다고 이렇게 좋은 반응들이 나타날까? 라고 하셨는데 3주 만에 척추를 반듯하게 세웠고요. 그림을 옆에 보시면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림이 안 나와요? 네, 다른 분들도 그림이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네, 안 정지돼 있습니다. 나옵니다.
지금도 안 나옵니까? 나와요. 지금 네. 나와요. PPT가 안 넘어갔어요. 예, 지금은 진행하겠습니다. 네. 나오나요? 네. 네. 그렇다면 당시 지금 화면 나옵니까? 네. 네. 이렇게 체형의 변화들이 반듯하게 세워졌고, 지금 오른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체중이 왼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부분들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척추의 체형들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도 보시면은 여기 이분은 수술도 척추측만 수술도 하셨고 또 시술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체중이 왼쪽으로 체간이 붙어 있는데 오른쪽 팔이 이렇게 들려 있는 거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체중이 쏠려 있고 목뼈 경추가 틀어져 있어서 왼쪽으로 고개가 갸우뚱하게 틀어져 있고 또 환희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어깨, 등뼈가 어깨에 있는 견갑뼈가 오른쪽으로 어깨가 많이 이렇게 올려져 있죠. 이렇게 올려져 있는 부분들이 이분 같은 경우에도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깨의 견갑이 반듯하게 내려오면서 척추가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졌고요. 특히 목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개선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얼굴에 볼면이 보이신다는 거는 경추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추가 반듯하게 펴졌고 어깨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요. 팔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허리 라인에는 이렇게 체지방이 많이 이렇게 지방 패드가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척추에 정렬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슬림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척추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고 또 힙 라인에 보이시면 울퉁불퉁한 힙선 라인들이 엉덩이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분도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스웨이백이라고 그래서 배를 내밀고 있는 자세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목이 좀 굉장히 짧고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목 부분이 많이 길어졌어요. 경추가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고 허리에 있는 배를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복부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림이 잘 안 바뀝니다. 또 안 되나요? 네. 아, 지금은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나요? 바뀌었습니다. 네, 예,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목이 짧아져 있고 등이 뒤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복부가 앞으로 나와 있었는데 목이 길어지시고 그 다음 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 바른 자세로 충분히 체형이 불균형을 반듯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척추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면 여러 가지의 통증들도 개선될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내장기의 소화기라든지 내장기의 부분들도 많이 개선되셨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척추 측만 때문에 여러 번의 시술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지금 보이시는 셀룰라이트라든지 엉덩이에도 이렇게 셀룰라이트가 있을 거예요. 미용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척추에 이렇게 앞쪽으로 쏘여 있는 그 주름진 부분들이 이렇게 길게 앞쪽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허리가 이렇게 과전만 되어 있는 꺾여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척추 협착증 때문에 나타났던 그 통증 양상
다리가 저리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분의 또 하나의 개선됐던 부분은 다리에 하지 정맥류가 굉장히 심하셔서 따로 이 하지 정맥류를 수술하려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척추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또 골반이 반듯하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하지 정맥이 좋아졌다는 그런 임상 사례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은 틀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주고 나면 스스로가 내 몸의 스스로가 자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렬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 자세는 굉장히 건강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우리가 체형을 교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또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는 바른 자세가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한 없이도 우리가 착용하는 시간만큼도 좋아지고 또한 우리의 뇌 과학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지각 인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좋은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는 것으로만으로도 체형을 교정시키는 입는 바른 자세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오늘 바른 자세인으로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들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자료로 더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차지연 마스터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 한번 또 카메라도 그렇고, 이 PPT 자료도 컴퓨터가 이 뜻대로 안 될 경우는 이런 실수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또 격려해 주시고, 내용이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이제 화요일입니다. 또 어제는 우리 정은상 마스터님의 잘생긴 정은상 마스터님이 나오셨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7월이 되니까 하반기가 시작이 되고 일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초다 보니까 바쁜 일정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켜신 분들 한번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조현숙님, 네,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 켜신 분들 인사 한번 할게요. 배가수님, 김규민님,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네. 화요일 아니고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인가요? 이렇게 날짜 가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바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스쿼트 진행할 건데요. 스쿼트 준비를 해 주시고, 오늘은 어제 33 스쿼트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스쿼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0개 진행을 할 거고요. 10번씩 9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10개 할 때 1개 정도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로 시도를 해보시고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스쿼트가 어려운 분들은 다른 뭐 스트레칭도 괜찮고요. 목을 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스터님들이 알려주신 운동도 괜찮아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안 했던 거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쿼트 하실 분들 준비를 하시고 첫 번째 10개 하고요. 그리고 45개, 50개 하고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어제보다도 이제 처음 이제 10개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이 앉지 마시고요.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앉는 것의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앉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앉는 걸로 20개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앉을게요 하면 그 다음 절반 정도 앉는 걸로 하고
이제 하시는 대로 완전히 앉겠습니다 하면 완전히 앉는 걸로 해서 50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0개는 가볍게, 예, 완전히 안 앉으셔도 돼요. 무릎을 살짝 굽히는 정도도 괜찮습니다. 대신 코어, 복부에 힘을 주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10개 가겠습니다. 시작. 제 속도에 맞춰서 시작. 하나, 둘, 셋, 코어 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아요. 여덟, 아홉, 10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두 번 조금 더 내려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아요. 일곱, 여덟, 아홉, 50. 오케이. 휴식. 좋습니다. 예. 시도하시는 거 너무 좋고요. 지금 난이도를 올리고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신 대로 가볍게 잠깐 앉는 것 정도로만 90개 하셔도 됩니다. 예.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하시는 걸 꾸준히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패턴 그리고 정체성을 갖도록 하십시다. 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40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준비. 자, 수요일이고 비가 오고 또 무겁고 하니까 오늘 완전히 안 앉고요. 가볍게 다시 처음부터 코어를 힘을 주고 하는 걸로 40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번째. 하나, 둘, 코어 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 번째. 하나, 완전히 안 앉아도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번째.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 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90개 하셨습니다. 박수. 야, 김규님이 대단하십니다. 예.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자신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백아수님, 오늘 도전하셨는데, 어우,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제 자료 준비할 동안 숨 고르기 하시고, 호흡 조절 잠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이제 2부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스쿼트 숨 고르기 하고 계시죠? 자, 이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7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지난달에 이윤기 변호사님을 통해서 고전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 삶을 한번 바꿔볼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을 한번 성장시켜 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저분은 변호사지만 5개의 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5개의 본업을 자신이 부업으로 하고 뭐 N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업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 직업이 5개라는 얘기죠. 이런 걸 요즘에 현대에 와서는 폴리매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폴리매스라는 것은 예전에는 특정한 전문가들이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가지를 잘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독려했다면 현대에 와서 이 폴리매스는 다방면에 걸쳐서 두루두루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이제 폴리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대표적인 폴리매스가 우리 이윤규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그가 어떻게 폴리매스가 됐는가?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일주일 만에 하루 30분의 독서만으로도 한 권의 책을 외울 수 있는 그런 공부 기법을 저희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가지고 혹시 자녀분들이나 또 지인분들이나 또 주변에 자기 개발에 굉장히 진심인 분들이 계시면 이윤규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337 책에 특강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귀하게 모신 거고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기대가 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 바코디 일정입니다.
제주부터 마포 합정까지 각 지역에 있는 시간과 장소 잘 참고하시고요. 강사님들도 보시게 되면 이제 라인업이 있습니다. 저희 바른자세 기업부설 연구소의 책임 연구원분들이 이제 직접 소장님과 함께 이 바코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오늘 내용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내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과 내가 또 궁금한 것도 있을 거고 하면서 의문이 나는 것들 아니면 알고 싶은 내용들 뭐든 괜찮습니다.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또 이 귀한 시간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이어트 챌린지 슬리밍고의 33 다이어트 챌린지라고 해서 33일간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1회차와 2회차 두 번에 나눠서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은요. 1회차 대회는 7월 10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고 33일간 진행을 할 거고요. 2회차 대회는 8월 12일 수요일부터 33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회차는 입는 바른 자세, 상체, 중체, 하체를 모두 구입해서 착용하고 있는 체감별 착용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2회차는 우리 입는 바른 자세를 1종 이상 착용하고 계신 분은 누구나 중체가 필수입니다. 중체를 착용하고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대회가 2회차 대회입니다. 그래서 1회차 대회와 2회차 대회로 구분해서 대회를 진행을 하고 결과는 전체적으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 잘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에 코치분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너분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줌을 통해서 가질 예정입니다. 저녁에요. 자세한 일정은 또 그때 공지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심사 기준에 따라서 체성분 분석, 인바디는 미리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저희 슬리밍고의 매장에 인바디 체중계가 있다면 그것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인바디 체중계. 그래서 인바디사의 INBODY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인바디 회사의 체성분 분석 장비만 저희가 심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공서에 가셔서 인바디가 아닌 경우는 인바디 장비로 측정을 해 주셔야만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꼽둘레 측정을 하게 되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플레이슬리밍고 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플레이슬리밍고 앱에서 카메라 기능을 챌린지 카메라 기능을 새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대회가 시작이 되면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될 예정인데요. 이 플레이슬리밍고 앱을 통해서 정면, 측면, 후면을 촬영해서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심사 기준은 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치하고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영상을 올릴 때도 그 올리는 것이 매일매일 1점씩 점수가 부여가 되고요. 또 특별상에서도 이 네 가지 항목이 물론 1, 2, 3등을 가리기도 합니다만은 뒤에서 잠깐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보시게 되면 이렇게 1등, 2등, 3등도 있지만 특별상이 있어요. 특별상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위뿐만 아니라 특별상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완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면 대회 참여를 하시면 이런 시상을 도전하실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월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 일정입니다. 전반적으로 4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니까 일정과 시간 잘 참조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슬리밍고 창업의 비전을 느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6일 미쳐라 211일차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하는 자기경영 161번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7월 3일입니다. 오늘은 목민심서의 말씀과 다산의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민심서의 문장인데요.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반이요. 나머지 반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의 학문은 수신, 내 몸을 갈고 닦는 것이 반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뭘 외우고 지식을 주입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와 자세는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 자기를 매일 씻어내는 것, 매일매일 쇄신하는 것, 이게 수신,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산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배워서 쓸 수 없는 공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의미 없는 공부, 쓸 수 없는 공부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키워주는 공부가 진정한 공부다. 큰 지식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뭔가 변화해 볼 거에 도전을 하고 안 했던 것을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이론으로 알았지만 부딪혀서 실제 내 것으로 체화해보고 이런 것들이 진짜 공부라는 거죠. 우리는 스쿼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스쿼트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스쿼트를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니까 숨도 차고 작게 앉으니까 특정한 부위, 특히 허벅지 앞쪽에 자극이 많이 가고 그렇죠? 또 천천히 하니까 또 전반적으로 엉덩이와 코어와 전반적인 전신의 힘이 가고 또 근육의 지구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체화하면서 경험하면서 느끼는 공부가 진짜 공부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타인을 독려하고 또 타인을 성장시켜주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이 출첵을 하고 있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배움이 되고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공부를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진정한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통해서 행동 변화의 3단계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첫 번째 결과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의 변화를 뭔가 주기 위해서 결과를 바꿔야 되는데 결과를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만남이 중요하고 또 장소가 중요하고 또 때와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선택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보통 버스 몇 번을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오늘은 내가 걸어가서 다른 길로 가는 버스를 한번 타본다. 이게 뭐죠?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과정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익숙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지만 아니면 다른 길로 좀 더 빨리 가는 길이지만 이 길로 한번 가보는 거죠.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뭔가 다른 경험과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간과 행동은 결국 사건을 암시하거든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결국 일어난 사건이 어떤 결과와 과정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지가 따라서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에 따라서 내가 뭘 일으킵니까?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게 되죠. 감정을 느낀단 말이죠. 느끼는 이 감정이 지속되게 되면 이게 내 어떻게 보면 성격이 되고 이 성격을 오랫동안 고루하게 갈고 닦게 되면 이게 내 인격이 되게 되고 결국 이게 내 정체성이 되게 되잖아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안 변하지만 변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또 변해요. 그죠?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에 도전하는 것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이고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 정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변화에 도전해봄직하지 아니한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체성을 바꿔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항상 돈에 전전긍긍하고 또 돈에 대한 걱정에 쪼달리고 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돈 버는 게 어렵게 느껴지고 이런 정체성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자는 돈 버는 게 너무 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좀 우리에게 쉽게 공감은 안 되실 수 있는데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길 가다가 땅에 1,000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돈을 줍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안 줍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들끼리 한번 해보신 적도 있고 그런 짤들이 돌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은요. 1초에 수억을 버는 사람들이죠.
단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줍는 것 자체가 시간 손실이에요. 그때 그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거고, 괜히 허리 굽혀서 뭐 물건 잘못 주었다가 허리 삐끗하게 되면 의료비가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입어야 됩니까?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입어야 된다. 예. 공식이 그렇게 또 가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해서 웃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만큼 부자들은 돈 버는 게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정체성, 그들은 결과와 과정을 이미 바꿨어요. 우리들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결과와 과정이, 경험이 그들은 있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쌓인 거죠. 그렇게 수년, 수십 년 동안 쌓였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이제 돈이 많은 부자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돈이 많아서 부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근간에 숨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뭐 육상 달리기 1등이라든지 수영 달리기 1등, 뭐 예를 들어서 육상의 1등은 전설적인 선수는 우사인 볼트예요. 지금도 깨어지지 않는 9초 50대의 벽을 깬 사람이 우사인 볼트예요. 그죠? 한 번도 인간이 전무후무하게 9초 60의 벽을 깬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우사인 볼트라는 친구가 자메이카에서 나타났는데, 이 친구가 그다지 그렇게 이 육상에 최적화된 신체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마이클 펠프스라는 미국의 수영 선수는 수영에 최적화된 신체 환경이에요. 근데 이 우사인 볼트는 키도 너무 크고요. 이 어떻게 보면 달리기에는 완벽한 신체 조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인 볼트는 그 벽을 뛰어넘었어. 왜? 그는 어떻게 합니까? 9초 60이라고 하는 인간이 넘을 수 없었던 그 한계를 넘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경험했어요. 아, 내가 이걸 깰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우사인 볼트가 너무나 이 가슴에 울리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숙연해지는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단 한 번, 즉 10초 정도의 시간을 뛰기 위해서 4년을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은요, 4년 동안 만들어진, 아니 그 이전보다도 훨씬 누적이 됐지만, 그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회를 준비했다라고 봤을 때 4년을 피눈물 흘리면서 훈련을 했고, 단지 10초를 보여주기 위해서 10초라는 시간 때문에 4년을 희생했고 4년의 노력을 치러냈습니다. 결국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었고, 그의 정체성은 올림픽 챔피언, 금메달리스트,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총알 같은 사나이, 이런 정체성, 번개라는 명칭을, 이 닉네임을 얻어냈죠. 그의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하루 1분이라도 노력합니까? 10초라도 노력할까요? 물론 1분과 10초라는 짧은 시간은 잠깐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꾸준히 내 정체성을, 즉 내가 믿는 나의 모습을 내 뇌가 인정할 때까지 그 행동과 그 생각과 그 꾸준함의 실천을 멈추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는 복리라고 하는 이자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변화는 정체성을 바꾸는 거다. 다이어트를 우리가 입으로만 하지 말고, 오늘 다이어트 챌린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참가할 수 있는데, 나 한번 참가해서 지금보다 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 내가 젊은 시절에, 흔히 얘기하는 리즈 시절의 나의 모습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저 엄태우란 친구 어제 보니까, 비포 애프터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트랜스포머 했던데, 저 친구는 2011년도의 얼굴에 비해서 왜 저렇게 더 젊어지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은 왜 그렇게 젊어지는데, 물론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 슬리밍고에 와서 변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드린 거죠. 그러나 슬리밍고가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은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젊은 시절, 내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했던 그 시절, 우리는 사자성어로 화양연화라고 부르죠. 내가 정말 꽃같이 아름다웠던 그 아름다운 그 시절, 그 시절의 나를 초월할 수 있다면 그때의 기억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 내가 어떤 도전을 함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그 시절에 나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의 기억이 역전이 돼서 2024년 뜨거운 7월 그때 조전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33일 이후의 나의 모습이 여지껏 살던 와중에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화양연화의 시절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상할 수 있는 삶의 갈무리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된다면 오늘이란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오늘 우리가 도전해봄직한 이유가 충분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정체성과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선물의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시작하는 다이어트 챌린지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모두의 축제입니다. 모두의 축제. 예, 그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가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만 하지 말고 작은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말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돈 버는 게 쉽다. 나는 살 빼는 게 쉽다. 나는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는 게 너무나 쉽다. 라고 말을 바꿔보십시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은 말입니다. 내 생각보다 앞서는 이 무의식적인 말이 내 생각과 길게는 운명을 바꾼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그 모습으로 나는 정우성보다 멋있어. 나는 누구누구보다 멋있고 예뻐.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고 내 자신의 있는 그대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는 여러분들 자신이 위대하고 정말 멋있다는 아름답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이사 다이어트 챌린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어쨌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수요일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챔피언 도전하십시오. 예, 환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